어떤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너네 중학교 때 변량이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변량. 맞아요? 중학교 때 거 복습을 좀 합시다. 변량 봤어요. 변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의 뭐 확통 점수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각각의 점수가 변량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딩이 됐으니까 변량을 뭐라고 할 거냐면, 내가 x1, x2, x3, 아이고 플러스가 왜 붙어? 자, 땡땡땡 가서 xn까지를 변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평균은 뭡니까? 평균은 여기에 있는 걸 싹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을 나누기 n을 한 게 평균이야. 그죠? 이걸 이제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두가 다 같은 점수를 갖게 했을 때 몇 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야, 분산은 너네가 중학교 때 분산을 뭐라고 배웠었냐면, 아니 분산 보기 전에 일단 편차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배웠어요. 편차가 뭐였어? 편차가 뭐 빼기 뭐야? 변량. 그치. 변량 빼기 평균을 편차다라고 했었어. 편차 음수 가능하고요. 그죠?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고딩이 됐으니까 평균을 뭐라고 쓰냐면 보통 소문자 m을 사용합니다. 소문자 m을 써서 평균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변량의 편차는 x1-m이고, 두 번째 변량의 편차는 x2-m이고, 얘는 x3-m이고, 얘는 xn-m이 되는 거야. 이게 편차야. 알겠죠? 편차. 자, 이제 분산 가자. 분산. 니네 중딩 때 분산을 뭐라고 배웠었니? 중딩 때 여러분들이 분산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배웠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기억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식으로 이제 분산을 표현해 본다면은 x1-m의 제곱 플러스 x2-m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n-m의 제곱 한 거를 다 더해서, 편차의 제곱, 편차를 제곱으로 해서 다 더해서 이걸 n으로 나누면 이게 분산이었다고. 알겠니? 자, 분산은 여러분들이 저기 또 기호로는 사용하지 않았었죠, 중학교 때는. 그죠? 고등학교 올라오면 분산은 V라고 하는, 대문자 V라고 하는 분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 정도는 기억하겠죠?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죠. 루트 분산. 이걸 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는 기호가 시그마예요. 시그마. 그리고 분산은 루트 씌워가지고 시그마가 나와야 되니까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분산의 이 m 같은 숫자를 대신 사용하는 기호가 됩니다. 시그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보통은 이제 시그마를 원래 이제 제대로 써야 될 때는 약간 이렇게 6 비슷하게 써요. 약간 이렇게 6 비슷하게. 이게 이제 시그마의 제대로 된 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 시그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기 대학교 때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갈리고요. 선생님은 대학교 때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시그마 저렇게 안 써요. 학파마다 시그마의 생김새가 달라, 이상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쓰면 숫자 6이랑 헷갈려서 선생님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시그마를 어떻게 쓰는지는,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그래서 보통은 시그마를 6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6이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선생님은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고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그마를 씁니다. 그냥 다 시그마야. 알겠죠? 내가 이렇게 쓰면 앞으로 이거 시그마다라고 알아보면 되는 거고, 아마 너네 학교 선생님 중에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은 시그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어떻게 쓰는, 그건 지 맘이니까. 그죠? 근데 학교 가서 이렇게 쓰진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호 쓰는 방법의 차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거 복습입니다. 변량, 평균, 편차,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편차. 아시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요. 기대값.
이 기대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말만 달라졌지 평균이에요, 평균. 그냥 기대되는 값인데요,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렇게 ex라고 나타내요. x의 기대값이라는 뜻입니다. x의 기대값. 그러면은 이 x는 여기 지금 나타난 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확률 변수 xi와 그 확률 변수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들을 구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x1 들어가면 여기에 p1, 여기에 x2면 이 x2가 나올 확률 p2, 여기가 x3이면 x3이 나올 확률 p3을 이렇게 적는 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기대값 또는 평균 같은 단어로 했어요. x의 기대값이 x1과 곱하기 p1 더하기 x2와 곱하기 p2 더하기 x3와 곱하기 p3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 왜 되는가? 왜 이게 가능한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밑에 보면 개념 어프로치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개념 어프로치를 보면은요, 제비가 10개가 있는데 그 제비 1개에 대한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제비가 가질 수 있는 돈에는 그 제비에 얼마가 적혀 있냐면 빵원, 1,000원, 5,000원, 만원이 적혀 있대요. 제비가. 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빵원짜리 제비는 4개래요. 10개 중에 빵원짜리 제비가 4개,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제비가 3개, 5,000원짜리 제비가 2개, 만원짜리 제비가 1개래요. 알겠어? 야,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봐봐라. 대학교 가서 축제를 열었어. 그래서 제비뽑기장을 도박장이죠. 제비뽑기장을 만들었어. 그 부스를 만든단 말이야. 부스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넣어줬는데 제비 뽑는데 한 번 뽑을 때 1,000원인데 상금이 막 50만원 이렇게 적혀있으면 니네 손해잖아요. 그쵸? 근데 한 번 뽑는데 1,000원인데 상금이 200원 이렇게 적혀있으면 누가 해? 1,000원 내가지고 200원 벌 거면 누가 하냐고. 그쵸? 그러니까 그 적당한 금액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찾는 것이 이제 이 기대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가지게 되는 확률은 각각 4개, 3개, 2개, 1개이기 때문에 빵원의 확률은 10분의 4, 1,000원의 확률은 10분의 3, 5,000원의 확률은 10분의 2, 만원의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요. 평균을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한 개의 제비당 얼마를 기대할 수 있냐는 거야.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데, 여기 10개 안에 빵원짜리가 4개부터 시작해서 만원짜리가 1개까지의 제비가 들어있는데, 내가 1,000원을 내고 이 제비를 뽑을 때, 얼마짜리 제비가 뽑히겠지 하고 예상하고 뽑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예상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건데, 그 예상값은 모든 제비의 당첨 금액의 평균값을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나는 막연히, 나는 만원을 뽑겠지 하고 뽑는 게 아니라고. 만원을 뽑겠지 하고 뽑는 게 아니라 모든 제비의 평균값을 뽑겠지 하고 기대하고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평균을 구해보게 된다면 10분의 총 10장이니까 10분의 빵원짜리 4개, 1,000원짜리 3개, 5,000원짜리 2개, 만원짜리 1개니까 결국에 이제 이것이 이제 평균이 되는데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쪼갰을 거야. 요거 첫 번째 요거랑 요거 따로 써서 0 곱하기 10분의 4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따로 써서 1000 곱하기 10분의 3이라고 할 거고, 세 번째 것과 10을 따로 써서 5000 곱하기 10분의 2, 그 다음에 네 번째 것과 10을 따로 써서 10,000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 그런다면 얘가 첫 번째 변량이고 얘가 첫 번째 확률이야. 봐봐, 내가 지금 왼쪽에 세운 식은 뭐야? 평균식이지. 맞아?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식이라고. 기대값식인데 그거를 쪼개서 쓰니까 첫 번째 변량 곱하기 첫 번째 변량의 확률 더하기 두 번째 변량 곱하기 두 번째 변량의 확률 더하기 세 번째 변량 곱하기 세 번째 변량의 확률 더하기 네 번째 변량 곱하기 네 번째 변량의 확률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2,300원이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제비를 뽑을 때 2,300원짜리가 뽑히겠지. 사실 2,300원이라는 제비는 존재하지 않지만 2,300원짜리가 뽑히겠지 하고 기대하고 뽑는 거야. 아시겠지? 그럼 결론은 뭐야? 평균과 이거 확률 곱하기 변량은 더한 것은 서로 같다라는 게 결론이야. 알겠어? 그게 이 앞에 있는 게 설명이 되는 거라고. 기대값은 평균이고 평균은 변량 곱하기 그 변량의 평균, 확률, 변량 곱하기 그 변량의 확률을 다 더한 것과 같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표에서 보면은 이 둘을 곱한 거, 둘을 곱하고 둘을 곱하고 다 더한 거가 바로 평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개념 체크 보면 밑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표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x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평균 구하라는 거거든. 어떻게 기대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분산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그러면 우리가 변량 빼기 평균이 얘가 편차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변량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x라고 하고요. 평균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m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m이 바로 편차네. 맞나요? 그래서 편차의 평균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고등학교식의 그 표현으로 보자면 일단 평균 2 하고 괄호 열고, 그죠?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의 평균이라는 뜻이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의 평균. 편차의 제곱을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이게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란 뜻이야. 아시겠지? 자, 요 녀석이 바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변량 곱하기 확률 하면 되잖아요. 변량 곱하기 확률. 그죠? 그래서 자, 시그마 i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변수까지, 첫 번째 그 변수부터 n번째 변수까지 x 첫 번째 변수 마이너스 평균을 제곱한, 이게 편차의 제곱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pi를 하면 평균이 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게 분산을 vx를 사용한다 그랬죠? vx. 표준 편차는 이 vx한테 루트를 씌운 것과 같습니다. 루트 vx하고 같고요. 읽을 때는 시그마 x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지? 자, 넘어가면 도수분포표와 확률분포. 자, 여러분들 도수분포표가 뭔지 기억합니까? 중딩 때 배웠던 건데. 도수분포표가 뭐예요?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네가 이제 그 중딩 때 막 이렇게 막 표 막 만들어가지고 표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뭐 이렇게. 그리고 또는 이제 어떤 변량에 대해서 몇 개, 이렇게 뭐 개수 n1, 어떤 변량에 대해서 n2, 어떤 변량에 대해서 n3.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가 이제 도수분포표잖아요. 맞아요? 도수분포표에서 변량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다 한 거에서 n1 더하기 n2 더하기 n3를 다 더한 걸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했었는데 집불 중요하지 않고요. 도수분포표를 다시 공부해야 되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럼 요 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뭔가 표도 복잡하고 F1 막 F2 막 별별 문자가 막 상형 문자가 막 다 보이는데 결론은 뭐냐?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과 확률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서로 같다가 결론이야. 알겠어? 그냥 결론만 아시면 돼. 그 위에 적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 막 식들 있잖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읽지도 마. 스트레스만 받아. 알겠죠? 그냥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과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확률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서로 같다는 거야. 결론은.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산확률 변수의 분산의 계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산환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i다라고 얘기를 하고 x의 평균을 m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x의 분산에 대해서 담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vx 분산, 이거 분산이란 뜻이죠. vx는 자, 분산은 요거 중간 과정 생략 지나쳐. 그다음에 요걸 보면은 변량의 제곱의 평균이죠. 맞아요? 2하고 괄호 열려 있으면 2하고 별 하면 이게 뭔 얘기야? 별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2하고 저기 있으면은 변량의 제곱의 평균 빼기 변량의 평균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여기 써있는 대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라고 외우라고 하거든. 근데 요거가 이제 왜 성립하는가는 여기 밑에 개념 어프로치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개념 어프로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 통계 부분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있는 과정을 막 읽어가지고 이해를 했다라고 치자. 그렇다고 너네가 분산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학 선생님 입장으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거를 한번 읽어보는 것 정도는 추천을 하지만 너네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집에 가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근데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임을 그냥 암기하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굳이 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는 있겠지만 할게요. 자, 분산이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보면 xi-m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편차야, 편차. 맞나요? 편차의 제곱에 확률을 곱해가지고 더한대. 이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죠? 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고 그 xi-m의 제곱을 전개해주면 이 새끼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pi를 3번의 분배를 걸치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쪼개서 쓴다면 그 밑에 줄이 나와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마이 pi 이 식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 시그마는 i에 대한 시그마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에서 xi, pi 남겨놓고 이 m은 앞으로 뺀 거죠. 세 번째 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i를 남겨놓고 m제곱은 앞으로 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요 새끼 한번 볼게. 첫 번째 확률부터 마지막 확률까지 다 더하라는 거지. 첫 번째 확률부터 마지막 확률까지 다 더하는 거는 뭐예요? 1이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야. 그래서 내가 이 빨간색 네모 자리에 1을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xi, pi를 다 더하라는 거지. xi, pi를 다 더하라는 건 기대값이야. 평균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xi에서부터 pi까지 합은 평균과 같죠. 앞에 페이지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보라색 네모 칸에는 m을 적으면 이 밑에 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m 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는 이 2m 제곱이랑 m 제곱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m 제곱이 나오게 되죠.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을 보도록 하면은 xi의 제곱할 때 확률을 곱하겠대. 그리고 그걸 더하겠대. 이 말은 x의 제곱의 평균이란 뜻이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별 i 곱하기 pi는 2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xi의 제곱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x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은 평균의 제곱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은 외워야 될 건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 알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 개념 체크 보도록 할게요. 확률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은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EX 구하래. EX는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3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더해주시면 6분의 13이다 라고 해서 평균 1번 문제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제곱의 평균 구하는 법 잘 봐라. 제곱의 평균은 얘가 지금 X잖아. 그러면 X제곱은 1, 4, 9야. 맞나요? 그러면 얘랑 곱해서 더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은 6분의 1 더하기 2분의 4 더하기 3분의 9가 제곱의 평균이야. 제곱을 해서 확률과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라고. 아시겠어? 이게 제곱의 평균. 그래서 얘 더해주시면 6분의 31. 자, 그 다음에 3번 분산 구하래. vx 분산은 여러분들 처음 배우니까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입니다. 그죠? 자, 제곱의 평균은 6분의 31이고 빼기 평균의 제곱은 36분의 169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36분의 17이다가 정답으로 나온다. 이제부터 그냥 산수예요. 자, 넘어가서 59번 문제 볼게요. 이제 그냥 상수야. 통계는 쉬워. 쑥쑥 갈 수 있어.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표와 같다. x의 평균이 1이래. x의 평균이 1이다라는 걸 우리 고딩이니까 기호로 나타내자. ex가 1이야. ex가 1. 자, 그러면 ex다라고 하는 녀석의 식을 세워보면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4분의 3은 1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뭐 할 거냐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1은 1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이게 2번 식입니다. 1번 식과 2번 식을 연립하게 된다면 a랑 b다가 나오는데 a는 2분의 1, b는 6분의 1이다라고 하고 연립을 찾으면은 a랑 b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a 자리에다가 2분의 1, b 자리에다가 6분의 1을 적읍시다. 자, 이번에 뭘 구하래요? 분산 구하래요. 다시 한번 써줄게. 자, 분산 vx,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알겠죠?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겠죠? 제곱의 평균 2x 제곱을 구해야 돼. 그러려면 x 제곱이 필요하고 x 제곱은 1, 16이야. 맞나요? 그러면 2x 제곱은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6이 2x 제곱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6이다가 나와요.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2x 제곱 자리에 6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평균은 줬어요. 1이라고. 그래서 1의 제곱. 그래서 정답이 5. 쉽죠? 완전 쉽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이제 막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확률 변수 마이너스 1과 4가 나오는 시행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4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그죠? 그런 상황에서 너네가 어떤 숫자, 마이너스 1을 뽑을지, 1이 적힌 공을 뽑을지, 4가 뽑힌 공을 뽑을지에 대한 확률들이 나와 있는 거고, 너네가 뽑을 때 기대해야 되는 값은 1이라는 거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60번 문제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4점, 뒷면이 나오면 2점을 받는데요. 얻은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자, 내가 앞면을 지금부터 h, 뒷면을 지금부터 t라고 해서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조합을 한번 찾아보면 앞, 뒤, 그 다음에 앞, 뒤, 그 다음에 뒤, 그 다음에 뒤, 그 다음에 뒤가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때 몇 점이야? 앞면만 3번 나왔으니까 12점이지. 그지? 이때 앞면 2번 8점에 뒷면 1번 나왔으니까 얘는 10점. 그 다음에 얘는 4점에 2점짜리 2번 나왔으니까 8점. 얘는 2점짜리만 3번 나왔으니까 6점이야. x가 될 수 있는 수,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수가 6, 8, 10, 12라는 거지. 우리가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x, p 적어놓고 6을 가질, 8을 가질, 10을 가질, 12를 가질 확률을 적을 수가 있어요. 6을 가질 확률은 8번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한 가지 경우의 수니까 8분의 1, 8점을 받을 확률은 8분의 3, 10점을 받을 확률 8분의 3, 12점을 받을 확률 8분의 1입니다. 다 더하면 1이다가 되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뭘 구하래요? x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래요. x의 평균, x의 표준편차, 시그마 x를 구하라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 ex는 여기 있는 거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ex는 8분의 6 더하기 8분의 24 더하기 8분의 30 더하기 8분의 1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ex는 9다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 구해야 되는데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루트 분산이잖아요. 그죠?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뭐를 먼저 구해줘야 되냐면 분산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분산은 또 어떻게 구해요? vx는 아까도 앞에 베이스 배웠던 거죠? 자,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잖아.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맞나요?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겠네? 그러면 여기에 x가 아니라 x제곱이 필요하겠네? 그죠? 그럼 여기에 36, 여기에 64, 여기에 100, 여기에 144를 적어놓고 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까? 제곱의 평균은 8분의 36 더하기 8분의
64 곱하기 3 더하기 8분의 300 더하기 8분의 144가 제곱의 평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84가 나와요. 오케이? 네. 자, 이제 VX를 구하래요. VX는 아까도 여기 위에도 써놨지만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고, 제곱의 평균이 84가 나왔으니까 84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은 9의 제곱이다가 되죠? 그러면 3. 네. 자, 시그마 X 구하라는 거죠. 결국에 문제는. 그래서 자, 시그마 X를 구해보면 시그마 X는 루트 3. 하나도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자, 너네 혹시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만나봤나요? A, 중학교 때 문제입니다. A, B, C의 평균이 13일 때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답은 14죠. 맞아요? 지금 요 반에 있는 여러분들의 확통 점수의 평균을 매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확통을 5점씩 더 받으면 그럼 반평균이 5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맞아요? 너네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이 문제를 이거 중학교 단골 문제예요. 중학교 단골 문제인데, 중학교 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이거를 설명해 줄 때 또 분산을 구하시오라고도 했다고. 분산 구하시오, 표준편차 구하시오라고도 했어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이걸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가르쳐 줬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무슨 멘트를 하면서 가르쳐 줬는지. 아마 내가 방금 얘기한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 모두가 다 1점씩 오르면 평균도 1점 오르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산을 구할 때에는 진짜 힘들게 했어요. 평균이 13이고 뭐 예를 들어서 분산이 뭐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것의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진짜 힘들게 했었어. 어떻게 했었어? A 플러스 1 빼기 14의 제곱 기억나냐? B 플러스 1 빼기 14의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1 빼기 14의 제곱, C 플러스 1 빼기 14의 제곱을 나누기 3 해가지고 분산 구했다고. 곱셈공식, 변형공식 이용해서요. 맞아? 이게 니네가 했던 방법이라고. 근데 나는 이게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너네가 3학년 때 이걸 배우는데, 난 3학년 애들한테 사실 이거 가르쳐줘요. 이게 훨씬 쉽거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보도록 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AX 플러스 B의 평균이에요. AX 플러스 B의 평균. 내가 아까 적어놨던 게 A, B, C의 평균 주고, 분산 주고, 표준편차 주고. 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주고 나서 니네 중학교 때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2C 플러스 1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얘가 2고 얘가 1이면 되는 거죠. 모든 변량에 2배 해주고 더하기 1을 한 것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A만 EX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A만 EX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EX 플러스 B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니네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A, B, C의 평균이 A랑 B랑 C의 평균이 3이고 뭐 분산이 5고 표준편차가 뭐 루트 5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얘의 평균은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원래 평균에 A배 해주고 더하기 B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3한테 2배 해주고 더하기 1 하면 된다고. 7이라고 얘는. 이런 결론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와요. 그 다음에 분산 보도록 하시면, 분산은 원래 분산에 이 x 앞에 개수 a를 제곱해서 곱한 것과 같다고. 그럼 봐봐라. 원래 분산은 5지. 여기 x 앞에 변량 앞에 개수가 2잖아. 이거 제곱하면 4지. 4를 0부터 곱한 이 새끼의 분산은 20이라고. 난 중딩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루트 2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분산 루트 씌우면 되니까. 알겠어? 그러면 이게 왜 되는가? 이게 왜 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A, B, C를 받고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변량한테 다, 변량에게 다 2배 해주고 더하기 1 해주고 2배 해주고 더하기 1을 해줬을 때 왜 평균한테 똑같이 2배 해주고 더하기 B를 해주면 되는가? 왜 분산한테는 제곱을 해가지고 곱해주고 B는 버리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는 개념 어프로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어프로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시면 또 보여줄게요. 자, 이 ax 플러스 b는 이걸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변수 곱하기 확률로 얘를 정리를 하자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 곱하기 pi가 됩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이 pi를 분배를 해주고 시그마를 쪼개서 쓰면 뭐가 되냐면,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는 개수니까 앞으로 쓰고요. a의 xi pi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도 개수니까 앞으로 쓰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다가 옵니다. 근데 이때 이 새끼가 이만큼이 x의 평균 ex야. 앞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끼가 모든 확률의 합 1이야.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b가 붙으면 돼. 알겠죠?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산 볼게요. 분산은 제곱해가지고 상수 버리고 x의 개수를 제곱하면 되는데요. ax 플러스 b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맞나요?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이고요.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야, 변량이 뭐냐? 변량이 axi 마이너스 플러스 b가 변량이야. 맞나요? 자, 여기서 졸려 죽겠냐? 자, 여기서 뺍니다. 뭐를 뺄 거냐면은 평균을 뺄 거예요. 평균. 아시겠어? 근데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요 새끼가 평균이죠. 요거 ex 대신에 m을 써서 am 플러스 b. 오케이? 변량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i를 곱한 거. 편차의 제곱의, 제곱 어디 갔어?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아시겠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bb 지워져요. bb 지워지고, 그러면 이 pi가 분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시그마 i는 1부터, a는 개수니까 앞으로 쭉 뺄게요. a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가 되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어이구 지랄한다. 제곱 풀어줘야지.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뭐가 생기냐면은 axi 마이너스 am의 제곱 곱하기 pi가 됩니다. 그리고 저 제곱을 풀어줘야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 제곱 xi의 제곱 마이너스 2 a 제곱 xim 플러스 a 제곱 m 제곱의 pi입니다. 맞나요? 아니다. 이렇게 풀어줄 필요가 없겠다. 미안하다. 자, 여기에 나와있는 요 새끼가 axi a 마이너스 am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ax라고 하는 변수, ax라는 변수의 편차잖아요. 맞나요? ax라고 하는 제곱 변수의 편차예요. 그래서 a다라고 하는 걸 밖으로 빼면 그럼 뭐가 되냐면 a제곱이 밖으로 나오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m의 제곱의 pi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긴 또 뭐가 되냐면 얘는 그냥 x의 편차가 돼요. 맞나요? 그러면 x의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평균이랑 곱해서 다 더한다?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분산이 돼요. 분산. 맞나요? 그래서 a제곱 v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a제곱 vx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표준 편차는 이 새끼한테 루트만 씌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루트 a제곱 vx인데 a제곱이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절대값 a로 빠져나오고, 루트 vx는 이만큼이 또 시그마 x잖아. 그래서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x가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고, 증명가성 참 부질없죠?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하면 돼? 이제부터 암기를 하면 돼. 아시겠지? 자, 여러분들이 x를 받고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받았을 때
ax 플러스 b다라고 하는 변량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다 이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여기 평균은 개수 곱하고 더해주고 분산은 개수를 제곱해서 곱해주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된다는 겨. 아시겠지? 자, 개념 체크 볼게요. 이산항률 변수 x의 평균이 5 그러면 ex는 5란 얘기고 분산이 5 그러면 vx는 3이란 얘기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이것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게 얘의 평균이잖아. 맞니?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2x짝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7이 평균이야. 자, 그 다음에 분산은 v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러면 이 새끼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해서 4vx가 돼. 3은 버리고. 알겠어? 자, 그러면 vx가 3이었으니까 12가 되는 거고 시그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위에 있는 새끼한테 루트를 씌워도 돼. 그래서 루트 10이다라고 해도 되고 또는 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값 마이너스 2 시그마 x라고 해도 돼. 알겠지? 왜? 여기서 시그마 x가 루트 3이거든. 맞니? 그래서 2 루트 3이다라고 풀어도 정답은 똑같아.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61번. 자, 이상확률 변수 저것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대. 야,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알 수 있는 건 ex, vx, 시그마 x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자, ex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을 해주면 되는 거고 ex 기대값은 2다가 됩니다. 자, vx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제곱은 x제곱이 1, 4, 9기 때문에 이렇게 곱한 게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2분의 4 더하기 4분의 9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을 한 것과 같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자, 이걸 계산하면 2분의 1이다가 나와요. 시그마 x는 얘도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1번 문제 봅니다. 이걸 구해놓고 1번을 보는 거죠. 1번에 3x 3x-1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3x-1이다라고 풀면 돼. 알겠어? 자, 그렇게 해주면 아까 내가 했던 얘기랑 그냥 연관지어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가 다 점수가 3배가 되고 1점 빠졌으면 평균도 3배가 되고 1점 빠지는 게 맞는 거야. 그죠? 그래서 EX 자리에다가 2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5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V 2x 플러스 3은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vx와 같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다가 되고요. 자, 3번에 시그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이 새끼는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x와 같지. 그래서 2 루트 2분의 1이다가 정답이고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항분포 볼게요. 이항분포. 자,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었어요. 기억합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기억해요?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이제 P다라고 얘기를 하고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Q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P 더하기 Q는 1이죠. 이런 상황에서 N번 시행 중 R번 A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합니다. 그래서 N, C, R에 P의 R제곱, Q의 N마 R제곱으로 구하죠. 기억납니까 이거? 앞에 페이지 독립시행의 확률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은 N번의 시행 중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 R인 거죠, 여기서는. 그죠? 빵번 일어날 수도 있고요. N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빵번부터 N번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빵번 일어날 확률은 N번 중에 빵번, N번 중에 빵번 A가 일어나. 그러니까 P의 0제곱이고 A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Q의 N제곱인 거야.
한 번 일어날 확률, n번 중에 한 번, a가 한 번 일어나니까 p의 1제곱, a가 n-1번 안 일어나니까 q의 n-1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n번 중에 n번, a가 일어나니까 a의 확률 p의 n제곱이고, 안 일어날 확률, a 여집합의 확률, q의 0제곱이 되는 거야. 이걸 다 더하면 1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시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이항분포. 알겠지? 근데 얘들아, 매번 우리가 이걸 표로 풀 거냐라는 거야. 매번 표로 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항분포 표를 야, 솔직히 까놓고 이거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뭐니? 이 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사건 A, 그러니까 시행횟수 n과 첫 번째 재료 시행횟수 n 필요해.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가 필요해.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Q는 1에서 빼면 되거든. 맞아?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이 녀석을 만들 수가 있다고. 표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저 표를 그리는 대신에 저 표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는 b, n, p를 씁니다. b, n, p. 이걸 이항분포. 저 위에 있는 표의 축소판이야. 축소판. 그냥 요약판이라고 보면 돼. 몇 번 시행했는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나타나요. 여긴 시행 횟수, 여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 그러면 언제든지 저 위에 있는 표는 만들 수 있어요. 얘를 주고 b를 주고 너희들한테 3번 일어날 확률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nc3에 p의 3제곱에 q의 n마 3제곱이라고 언제든지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얘가 축소판이야. 축소판.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n은 시행 횟수, p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b, n, p다 라고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내려가 볼게요. 이게 뭐야? 5번 시행하겠다는 거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거지. 5번 시행할 건데 사건은 3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난대.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뭐야?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한 번만. 확률 구해볼까? 5번 중에 한 번만 3분의 1의 확률로 사건이 일어나고 3분의 2의 확률로 사건이 4번 안 일어나면 돼. 언제든지 뚝딱. 알겠어? 저 이항분포 B만 받으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3번 일어날 확률? 어렵지 않죠? 5번 중에 3번. 3분의 1의 확률로 3번의 사건이 일어나고 3분의 2의 확률로 2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돼. 쉽죠? 자, 넘어갑니다. 이항분포를 받았을 때 b, n, b를 받았을 때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b, n, b를 받았을 때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혹시 높아시면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증명 안 해줄 거거든? 높아시면 얘기하지만 집에 가서 혼자라도 해보지 절대 마세요. 멘탈 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암기합시다. 암기하는 게 좋아요. 자, 평균은 NP, 시행횟수 곱하기 확률이야. 야,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냐? 시행횟수 곱하기 확률이 되는 이유가 뭐냐? 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100번 던진다고 치자. 동전 100번 던진다고 쳐. 그러면은 앞면이 나올 평균은 50 아니냐? 기대값은 50이잖아. 50번. 맞나요? 그럼 100 곱하기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100 곱하기 2분의 1인겨. 그래서 50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기대값, 평균. 이항분포로 평균을 찾는 거는 NP, 시행횟수 곱하기 그 확률이야. 그러면 기대값이 나온다고. 시행횟수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하면 기대값이 나와요. 그래서 EX는 평균은 NP. 외우기도 쉬워요. 외우기도 졸라 쉬워. 분산은 NPQ. Q가 뭔데? 1-P. 맞나요? 분산은 NPQ. 그리고 표준편차는 루트 NPQ. 쉽죠?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편차는 루트 NPQ야. 자, 그럼 여기 밑에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평균부터 볼게요. 평균은 NP죠. 16 곱하기 4분의 1. 16번 행하는데 행하는 횟수가 16번인데 4분의 1의 확률로 사건이 일어난대. 그럼 몇 번 일어난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4번 일어난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자, 그 다음에 분산 볼게요. 분산은 NPQ라고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게 P니까 이게 Q.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계산해주면은 3. 오케이? 쉽죠? 자, 그 다음에 평균. 두 번째 거. 평균은 720 곱하기 6분의 1. 그러면 120. 분산은 NPQ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맞나요? 그러면 100. 쉽죠? 표준편차라고 못 구하겠니? 루트만 씌우면 되는데. 오케이? 알아들어요? NP, NPQ. 예. 자, 넘어갑니다. 62번 문제 볼게요. 발화율이 발화율이 90%인 씨앗을 100개 심었을 때 이항분포 만들자. B 100, 10분의 9. 맞니? 100번 시행한 건데 10분의 9의 확률로 씨앗이 나는 거야. 맞아요? 시행을 100번 한 거라고. 거기에서 발화되는 씨앗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자,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평균은 100 곱하기 10분의 9잖아. 그지? 90. 당연한 거지. 100개 심었는데 90%면 90개 날 거라고 기대하고 싶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분산은 NPQ.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 1에서 얘를 뺀 게 Q니까. 그러면 9. 분산은 9. 아시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X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 앞에서 배웠지만 학생들이 여기 넘어오잖아? 그러면 또 까먹어. X제곱의 평균을 기호로 나타내잖아? 그럼 이 새끼가 나타내는 게 뭐야? 2X제곱이야. 얘 어디 속에 들어있니? 2X제곱이? VX 속에 들어있지 않니? VX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잖아. 맞아?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요 식으로부터 구하는 거야. 우리가 평균 구했죠? 90. 아이고, 여기다 90에. 90. 90의 제곱. 그 다음 분산 구했죠? 9는 2x의 제곱. 이거 넘기면 8109가 되겠죠, 정답은. 안 어렵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63번. 한 개의 주사를 n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이라고 했어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이항분포 b n, 2분의 1이야. n번 시행했는데 2분의 1의 확률의 사건을 원하는 거잖아. n번 시행 중에 2분의 1의 사건의 확률을 원하니까 n, 2분의 1이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x의 표준편차가 4다라고 얘기했어. x의 표준편차가 4다. 그럼 얘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야겠지. x의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루트 npq야. 맞니? 그러니까 루트 n 곱하기 p는 2분의 1 곱하기 q도 2분의 1이죠. 얘가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맞니? 양변 제곱하자. 4분의 n은 16이고 그러면 n은 64. 아, 64번 시행해야 되는구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 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자, x의 평균이 6이래. 자, 그러면 2번 이 x는 np야. 근데 얘가 6이래. 1번식 표준 편차가 1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분산은 4란 얘기야. 맞니? 그러니까 vx는 npq인데 npq가 4라고. 이게 2번식. 자, 연립하자. np 자리에 6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6q는 4. 그러면 q는 3분의 2. 그러면 p랑 q를 더하면 1이어야 되지? p는 3분의 1. 맞니? p 더하기 q는 1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 3분의 1 대입해주면 n은 18.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갑니다. 64번. 치료율이 60%인 약을 n명의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여기까지를 보고 우리가 이항분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항분포는 n, 10분의 6. 더 약분해주면 좋고요. 5분의 3쯤 되려나? 자, 치료된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면 ex는 48이래. 자, ex는 np잖아. np. 그러니까 n 곱하기 5분의 3이 48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n은 16 곱하기 5니까
80명한테 주사를 놨네요. 그쵸? 80명이 치료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래? 요거. 아까 또 배웠던 거다. 그죠? 그럼 이 새끼가 어떻게 돼? 첫 번째 새끼는 뭐라고 고쳐줘야 되냐면은 5EX 플러스 1. 두 번째 새끼는 뭐라고 고쳐줘야 돼? 5의 제곱 VX라고 고쳐야겠지. 그러면은 봐봐라. 우리가 EX는 48이라고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뭘 구하면 여기다 이제 48을 대입을 해주면 되죠? 5 곱하기 48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241이다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VX는 구해야 되겠네? 그지? 야, VX는 우리가 n이 80이다라고 하는 거 알았으니까 이항분포가 80,5분의 3이다라는 이항분포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 VX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MPQ라 그랬죠. 그러니까 8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가 되지. 그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와, 실화냐? 19.2가 나온대요. 그럼 그 19.2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25 곱하기 19.2가 되는 거고, 계산해주면은 482 두 번째 정답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큰 수의 법칙을 보도록 합니다. 큰 수의 법칙. 별거 아닙니다. 한 30초면 끝나요. 큰 수의 법칙은 뭐냐? 아니야, 30초면 안 끝나. 큰 수의 법칙이 뭐냐? 야, 얘들아, 선생님이 이항분포 들어갈 때 이항과 그 다음에 연속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줬었어요. 이항은 셀 수 있는, 연속은 셀 수 없는, 뒤에 가서 배운다 그랬죠. 맞아요? 이항은 셀 수 있는, 연속은 셀 수 없는. 자, 요거는 우리가 물론 현실에서도 사용하긴 하겠지만 현실이랑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항은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동전을 100번 던지든 1000번 던지든 10,000번 던지든 그건 이항이야. 셀 수 있다고. 맞아요? 자, 근데 너네가 동전을 실제로 실생활에서 10,000번 던진다고 치자. 그랬을 때 앞면이 5,000번, 뒷면이 5,000번 깔끔하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면 5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앞면이 5,000번, 뒷면이 5,000번이 나와야 2분의 1이다라는 확률이 나와. 그치? 근데 5,000번, 5,000번 사실 안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그 차이는 조금 던질수록 심해지죠. 그게 무슨 얘기냐? 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2번 던진다고 치자. 이건 횟수. 야, 너네가 2번 던진다고 치면, 그러면 앞면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 뒷면이 한 번 나와요? 반드시? 근데 이렇게 나와야 2분의 1이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안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앞면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10번 던진다고 치자. 10번 던지는데, 앞면이 7번 나오고, 뒷면이 3번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과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0번 던진다고 칩시다. 100번 던진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은, 앞면이 한 65번, 그 다음에 뒷면이 그럼 몇 번 나와야 돼? 35번 나올 수 있잖아. 그쵸? 1000번 던진다고 칠게요. 1000번 던지면, 예를 들어서 앞면이 530번, 뒷면이 470번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10,000번 던지는 것까지만 볼게. 10,000번 던진다고 치면, 앞면이 5120번, 뒷면이 4880번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 둘의 차이가 봐봐라. 2번 던질 때는 미친 듯한 차이야. 0과 2 사이는. 그치? 그리고 여기는 4 차이 나. 4. 맞아? 그리고 여기는 한 30쯤 차이 나고요. 여기는 한 60 차이 나고요. 여기는 한 240 차이가 나지. 맞아? 야, 차이가 2, 4, 30, 60, 240이 차이가 나. 차이가 점점 벌어지지. 하지만 니네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점점 확률은 2분의 1이랑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 차이는 벌어지고 있지만 그 퍼센티지가 얘들아 7대 3과 5120대 4880은 거의 7대 3에 비하면 5120과 4880은 거의 같은 거야. 차이는 더 벌어졌지만. 뭔 얘기인지 알아? 이건 2배가 넘는 차이지만 이거는 한 0.2%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같은 거라고. 큰 수 법칙이 무슨 얘기냐? 적당히 시행하면
적당히 시행하면 실생활에서의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다르다. 하지만 그 횟수가 졸라 많아지면, 시행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 절대적인 차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이 새끼의 확률이 수학적 확률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게 쿤세 법칙이에요. 알겠죠?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수학적 확률이 수렴한다. 알겠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